네, 오늘은 중이염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이염은 성인이나 어린이나 모두 다 알 수 있는 아주 흔한 질환 중에 하나고, 또 잘 치료됐다가도 재발이 자꾸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감기를 자주 걸리는데 감기와 동반돼서 중이염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을 투여하기도 하지만 이것 가지고도 잘 안 돼서 어떤 경우는 튜브를 받거나 수술을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중이염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이염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귀는 신장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한의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는 콩팥의 구멍이다 이랬습니다. 콩팥의 구멍이라는 뜻은 뭐냐면 신장 기운이 귀와 연관되어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신장이 나빠지면 귀에 이상이 나타나고 그 이상 현상으로서는 여러 가지 병들, 그 중에서 중이염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구멍인 귀가 바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났을 때 가장 한의학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콩팥과 연관된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 신장을 보는 관점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좌측 귀는 수에 해당되고 우측 귀는 화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이고 화이고 같은 귀인데 어느 쪽은 수고 어떤 쪽은 화고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콩팥도 그렇게 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화력, 불, 말하자면 밑이 불이 좋아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소화도 잘 되고 허리도 안 아프고 소변도 좋아지고 또 귀의 상태도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수라는 것은 신수기 이런 의미입니다. 신수기, 그때의 수예요. 그래서 수와 화의 상태를 좌측이나 우측에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듣는 것을 주관하고 또 에너지, 하체의 불, 또 생식기와 관련된 고환의 통증이라든지 생식 기능이라든지 성생활이라든지 성생활의 능력 이런 것과 연관돼서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체라는 것은 이제 허리, 다리의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무거운 것을 들거나 지나친 성생활로 상하기 쉬운 게 바로 콩팥이고 그와 연관돼서 귀에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이염의 한의학적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선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기도 하지만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나서 콩팥 기운이 약해졌을 때 바로 중이염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콩팥 기운을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이는 가능하면 여름철에 갖지 말라 이랬습니다. 여름철에 임신이 되어서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은 콩팥 기운이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귀병이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이염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선천적인 요소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토국수로 인해서 이랬습니다. 토국수로 인해서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먹고 삽니다. 근데 이 먹는 것이 섭생에 맞게, 원칙에 맞게 정상적으로 잘 들면 병이 오질 않지만 너무 과식을 한다거나 저녁을 많이 든다거나 식후에 움직이지를 않으면 그것이 토국수, 말하자면 콩팥에 영향을 주어서 토기가 너무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콩팥에 영향을 주어서 토국수가 됩니다. 그걸 토국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후천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귀병이 와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대의학에서 고치기를 어려워합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토기가 왕한 사람, 어떤 사람이 토기가 왕한 사람이냐? 입술이 두툼한 사람, 얼굴이 둥글럽적한 사람, 백고래가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토기가 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녁을 늦게 들어야 되고 식후에 걸어야 되고 또 식사를 빨리 하지 말아야 되고 가능하면 식사를 너무 배불리 먹지 말고 80% 안타까울 정도로 먹는 이런 습관을 가짐으로써 토기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게 해서 토국수를 하지 않게 해야 돼요. 이 토국수에 의해서 중이염이 오는 경우 보면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막 오랫동안 앓던 사람이 콩팥에 대한 약을 써주는 게 아니라 토기를 조절해주는, 말하자면 비위 기능을 조절해주는 이런 약을 썼더니 좋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약적 원인으로는 풍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풍이죠. 열이죠. 풍열. 풍열에 의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이 갸름하고 미인형으로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척 봐도 천재형 같이 여기 하관이 쪽 빠졌으면서 이마는 톡 튀어나왔고 이렇게 갸름하면서 하관이 이렇게 좁고 촛불같이 이렇게 빠진 이런 형입니다. 이걸 풍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풍열에 의해서 중이염이 올 수가 있고 또 얼굴에 잡티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개기름이 낀다든지 점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 이게 풍열에 손상된 거예요. 풍열에 손상되면 귀병만 오는 게 아니라 코도 막히고 눈도 충혈이 잘 되고 눈에 통증도 오고 눈도 침침해지고 구내염도 잘 생기고 두통도 잘하고 어지럼증도 잘 나타나면서 뒷목이 뻣뻣하면서 어깨 축지가 아픈 이러한 증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위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바람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더위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스트레스가 합해지면은 바로 풍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이 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중이염이다 이런 얘기예요. 스트레스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는 위로 올라가요. 화라는 것은.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귀병, 중이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귀가 여기 앞에 달린 사람 하나도 없죠. 또 귀가 이 뒤에 달린 사람 없죠. 귀는 해피하면 왜 측면에 달렸을까요? 묘한 겁니다. 근데 이 측면이라는 것은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것이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는 이 자봉틀, 바지의 자봉틀을 잇는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측면이라는 것은 기혈의 승강작용을 합니다. 기혈의 승강작용. 이 기혈의 승강작용이 잘 안 되면 귀에 염증이 생겨서 중이염이 오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귀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도 측면에 붙어 있죠. 그래서 팔, 다리가
기와 관련, 기혈의 승강과 관련돼서 어떤 사람은 한쪽만 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쪽만 마비가 오고 이상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시력이 좌우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나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게 기혈의 승강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염이 측면에 거한다는 차원에서의 기혈의 승강과 관련된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중이염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슴은 땅에 해당되고 등은 하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땅과 하늘,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곳이 바로 귀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중이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귀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이염뿐만은 아닙니다. 연세가 드시면 귀가 안 들립니다. 차츰차츰.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네. 귀 안 들리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네. 눈 안 보이는 것도 무섭지만 귀가 안 들리면 손자들, 가족들 간의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정말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귀를 먹지 않고 귀에 병이 안 오라고 귀 단련법을 매일 시행합니다. 그것을 오늘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시행을 안 해요. 자, 귀를 어떻게 하느냐면 귀를 마사지를 자주 해줘라 이랬어요. 자, 보세요.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은 이렇게 귀를 아래 위로 해보세요. 한번. 예. 이렇게 손으로 귀를 만져보면요. 요 귓볼 있는데 여기는 말랑말랑해요. 근데 거기 요 위에는 요게 연골 조직으로 돼 있어서 좀 단단해요. 그 요 부위를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을 귀 뒤로 해서 잡아당겨 주기도 합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문제가 큰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 단련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는 귀를 먹지 말라고 귀가 밝아지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어떤 염증이라든지 이런 병이 안 오게 해서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귀를 단련하면 귀는 아까 콩팥에 구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를 단련해주면 콩팥과 관련된 당뇨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목 디스크라든지 눈 침침한 거라든지 탈모라든지 허리 다리가 아픈 거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안 하겠어요? 네. 하셔야겠죠? 네. 네, 꼭 하십시오. 이거를 낮에 자꾸 이렇게 귀를 만지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안 볼 때 앉아서 하십시오. 그럼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특히 중이염 환자들은 엄마가 아이들 만져주면 좋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손자 귀엽다고 귀 잡아다녔어요. 왜 잡아다녔을까요? 그러면 손자는 아프다고 막 난리치고 그냥 막 울고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는 또 잡아다녀요. 그거는 바로 콩팥 기운을 뼈골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키를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성장 발육을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성장 발육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손자의 귀를 잡아 다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이염은 예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치료법, 풍열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토국수라든지 귀는 콩팥과 연관되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중이염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 보통 중이염에 걸리면 네.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항생제가 어린이에게 이렇게 복용시키기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네.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중이염 그러니까 염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염증 그러면 항생제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걸 보면은 염증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이염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원리에 따라서 치료하면 꼭 항생제 아니래도 한의학적으로 중이염이 잘 치료됩니다. 중이염이 오래되면 또 청력이 손상된다고 하기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진짜인가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중이염을 여러 번 앓고 그러면 결국은 청력이 약화됩니다. 그거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이염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 치료를 하면 청력이 약화되는 것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